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한덕비 시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신장과 관광, 전립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장 초음파에서 크게 관찰할 수 있는 변변은 레날 메스, 레날 시스트, 유리너리 스톤,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레날 메스 중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메스인지 아니면 슈도 메스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레날 시스트에서는 심플 시스트인지 추가 워크업이나 팔로업이 필요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인지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장의 슈도 투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슈도 투머에는 프로미넌트 컬럼 오브 버틴, 드로메더리 험프, 페탈 오블레이션, 로컬라이즈드 컴백세터리 하이퍼트로피, 정셔널 파렌카이말 투쟁,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등이 있습니다. 프로미넌트 컬럼 오브 버틴을 보면 피라미드 사이에 있는 코텍스를 버틴주라고 부르는데, 그 버틴주가 레날 사이너스로 프로젝팅한 변변입니다. 그래서 레날 코텍스가 연결성이 있고 신실줄과 비슷한 에코를 가지고 도플러 상에서도 노멀 베스큘러 패턴을 보이고 대부분 3cm 이하의 변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사이에 있는 전단 실질이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버틴주 비대입니다. 내부 에코가 균일하고 양측성이고 신우 종양과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사진은 버틴주 비대이고 아래 사진이 RCC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로 도출된 종양이 있었는데, 이 종양이 이제 도플러를 띄워봤더니 도플러 패턴이 이 종양까지 잘 들어가고 CT를 찍었을 때도 실질과 비슷한 종류의 그 조형 증가가 보여서 버틴주 비대로 판단하였고요. 아래쪽도 비슷하게 코텍스에 종괴가 보이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도 조금 돌출된 종괴가 있었는데, 도플러를 띄웠더니 도플러 패턴이 이 종괴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고 약간 경계가 지어져서 CT를 찍었더니 RCC로 확인된 증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드로메더리 험프입니다. 드로메더리 험프는 스플래닉 험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장이 이제 비장에 의해서 물려서 자신장의 중앙이 돌출되어 있는 변변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신장 실질이 돌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소 에코익하게 레날 코텍스와 비슷하게 보이고 노말 베스큘러 패턴 그리고 노말 피라미드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측 신장이 돌출되어 있는 변변이 보였는데 도플러 패턴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CT를 찍었을 때도 정상 실질이 돌출되어 있는 변변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 우측 신장에서도 간에 의해서 비슷한 변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탈 오블레이션입니다. 페탈 오블레이션은 레날 서페이스가 레귤라하게 인덴테이션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코텍스는 정상적인 노말 에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레귤라한 인덴테이션을 보일 수 있고 CT 상에서도 정상 신장의 인덴테이션이 레귤라하게 보이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로컬라이즈드 컴펜세이터리 하이퍼트로피입니다. 이것은 리플럭스 네프로패시가 있을 때 어펙트된 신장 실질은 위축이 되고 언어펙티드 부위는 보상적인 비대가 된 것입니다. 이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이 부위가 리플럭스 네프로패시에 의해서 어펙트된 부위이고 그 반대편이 보상적인 비대를 보이는 경우를 로컬라이즈드 컴펜세이터리 하이퍼트로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셔널 파렌카이말 디펙은 파렌카임 발생 시에 불완전한 퓨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라이트 키드네 어퍼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트라이앵귤러하거나 리니어한 쉐입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엔지오마이오라이프마나 레날 파렌카이말 스카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에코로 트라이앵귤러하게 보이거나 이런 리니어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AML이나 코티컬 스카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슈도 투머를 보고 이제 레날 진짜 솔리드 투머 트루 메스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레날 트루 메스에는 RCC와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가장 흔한 것인데요. RCC를 먼저 살펴보면 모스트 커먼한 말리건 튜머이고 헤테로제너스 에코를 가지고 인트라 튜머럴 시스트나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게 되고 하이퍼 에코익 할로나 라운드하고 하이퍼 베스큘러한 종양입니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모스트 커먼한 비나인 튜머로서 하이퍼 에코를 가지고 호모제너스한 에코를 가지고 레날 사이너스 팩과 비슷한 양상, 그리고 모양이 이제 타원형이거나 길게 생겼고 하이퍼 베스큘러한 종양입니다.
레날 셀 카시노마는 이렇게 그 안에 어네코이간 부분도 있고 헤테로지너스 에코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엔지오마이오라이프만은 아주 고에코 상으로 보이는 종양입니다. 경계가 명확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플 시스트와 컴플리케이티드 레날 시스트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심플 시스트는 어네코익하고 원이 매우 스무스하고 경계가 매우 명확한 그 상황으로 보이고요. 포스테리어 어코스틱 인핸스먼트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시그널은 없으며 원형이거나 타원형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컴플렉스 레날 시스트는 전체 시스트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심플 시스트가 아니고 그 중에 컴플렉스 시스트 중에서도 5에서 10%는 튜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레날 시스트의 특징은 월 시스트닝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스트 내 세테이션과 노듈라리티가 있을 수 있으며 칼시피케이션 및 인핸스먼트를 보일 수 있고 CT상에서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MRI상에서 자연적인 신호가 아닐 경우에 컴플렉스 레날 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스트의 분류에 있어서는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스니악 1은 심플 시스트를 말하는 거고 보스니악 2는 중간에 섹텀이 몇 개 있는 경우고 2F의 경우에 섹텀이 약간 두꺼워지거나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경우가 2F입니다. 그리고 3는 섹텀이 매우 두껍거나 뮤랄 노들이 동반된 경우가 3이고요. 4는 이게 이제 솔리드 매스인데 안에 시스틱 부분이 있는 경우를 4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 4는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변변이고 2F의 경우에는 CT나 초음파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제 신장 초음파 급여가 되는데 거기 고시 기준에서도 2F는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추적 관찰이 급여가 되게 고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니아 카테고리 2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카테고리 2는 섹텀이 약간 있는 경우를 말하고 카테고리 3는 뮤랄 노들이 있거나 섹텀이 두껍거나 하는 경우를 3로 볼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 4는 매스인데 시스틱 포션이 있는 경우를 카테고리 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시스트는 이제 파라펠빅 시스트와 페리펠빅 시스트로 있을 수 있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트는 이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에 생기는 시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페리펠빅 레날 시스트는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림프관의 확장이 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다발성 낭종으로 발생을 하고 수신증도 이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에 무에코 뱅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감별이 필요하고요. 낭종 간의 교통이 없고 신호 확장도 없는 소견을 보입니다. 페리펠빅 시스트와 하이드로 네프로시스트를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자동으로 넘어가게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슬라이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페리펠빅 시스트는 이렇게 림프관 내 확장으로 다발성의 낭종을 보일 수 있고 이 낭종 사이에 교통이 없고 펠비스 다일레이터션이 없는 것으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와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를 이제 신장 초음파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전 패턴에 따라서 ADPKD나 ARPKD로 나눌 수 있고 신장 내에 무수히 다양한 크기의 시스트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기, 특히 간 같은 경우에도 시스트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 안에서도 시스트가 없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트 변변을 이제 관찰하고요. 유리너리 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리너리 스톤은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포스테리어 섀도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동반할 수 있는데 트윙클링 아티팩트란 초음파 빔이 러프한 스페이스에 닿으면 이 초음파 빔이 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띄웠을 때 이 그 스톤 뒤쪽으로 산란이 되어서 아티팩트가 보이는 것을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톤 그 고음형 변변이 있을 때 도플러를 띄웠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다면 스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옵스트럭션이 동반될 경우에는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동반할 수 있고 또한 방광에서 컬러 도플러를 띄웠을 때 유레터럴 젯이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너리 스톤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흔하게 걸리는 부위가 이제 유레터럴 펠빅 정션 그리고 일리악 베슬이 지나가는 부위, 그 다음에 블레더와 유레터가 만나는 부위가 가장 흔하게 세 군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캘릭스에 있는 스톤부터 보시면 신장 캘릭스에 매우
고음형의 변변이 보였고, 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도플러를 띄웠을 때 이 뒤쪽으로 초음파 비의 산란에 의해서 아티팩트가 보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하고, 이 아래 사진에서도 신장에 고음형의 변변이 있었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는 것으로 스톤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레터에 걸려있는 스톤입니다.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약간 동반돼 있고, 유레터를 트레이싱해서 내려가 봤더니 고음형의 변변이 보여서 여기 스톤에 의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동반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블레더와 이제 그 유레터 사이에 걸려 있는 스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음형의 변변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일부 동반돼 있었고, 이 마지막 사진이 이게 이제 유레터랄 젯인데, 그 블레더 트라이곤 유레터가 나오는 오리피스에서 도플러를 띄워놓고 조금 기다리면 정상적으로는 유린이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유레터럴 젯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핸즈온 시간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반대편에는 유레터럴 젯이 보이지 않았고 고음형 변변 위쪽으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동반되어 있어서 스톤이 여기 박혀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톤까지 관찰을 했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그 요로 안에 펑셔널하거나 메커니컬한 패시지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펠빅스와 레날 칼릭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내 무에코 변변이 늘어나게 됩니다. 에티올로지는 그 신장에서 요로로 내려가는 부분에 펑셔널하거나 메커니컬한 패시지 디스터번스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환은 아마도 스톤일 거고요. 중심부 에코상 내 무에코 부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레이드 0부터 그레이드 4까지, 그레이드 0가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레이드 1은 펠비스에 약간의 다일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레이드 2는 모더레이트 다일레이션이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고, 그레이드 3는 이제 펠비스 외에도 칼릭스까지 같이 늘어나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3로 볼 수가 있고, 그레이드 4는 그레이드 3에 더하여 신장 실질이 50% 이하로 얇아져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4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약간의 펠비스 다이레이션, 그레이드 2도 조금 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소견이고, 그레이드 3는 킬릭스까지 같이 늘어나 있는 소견, 그레이드 4는 신장 실질이 50% 이하로 얇아져 있을 때 그레이드 4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의 초음파 소견을 관찰했고, 이제 방광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방광암과 방광육주를 이제 주로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암은 모든 부위에서 다 생길 수 있지만 주로는 레터럴과 트라이곤 에어리아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그 부위를 잘 관찰해야 되고요. 단일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다발성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꼭 빠짐없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레귤러한 마진을 가지고 서페이스를 가지게 되고요. 이레귤러 마진을 가진 메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을 잘 채워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경험한 케이스인데, 소변을 잘 채워서 검진했을 때 별 증상은 없었고, 검진 초음파상에서 레터럴에 이제 메스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CT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 소변 참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조형 증가인이 되는 한 1.8cm 정도의 메스가 있어가지고 TURP로 잘 끝나고, 이 환자 같은 경우 계속 저한테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광육주는 BPH나 유로제닉 블레더 같은 요로 배설 장애가 있을 때 방광벽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는 뇌졸중 환자나 많이 누워있는 요양병원 세팅의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고, 방광벽에 병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 방광암과 감별이 잘 안 돼서 시스토스코피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전립선 암 소견에서는 초음파는 조금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확진을 위한 수단으로는 조금 어렵고, PSA나 DRE 같은 것들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TR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이드로 해서 바이옵시 하는데 특히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전립선은 페리페럴 존에 생기기 때문에 DRE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고요. 이레귤러 마진을 가지고 하이포 에코이가 하는 데스로 초음파상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TRUS 상인데 여러 가지 방광암, 전립선 암 소견을 보면 주로는 하이포 에코잉 한 네트로 보이고 메인이 페리페럴 존에 생기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PSA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PSA 체크를 잘 하시고 의심이 되면 DRE를 해보는 것이 전립선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조금 수치가 바뀌어서 PSA 4 이상이면은 저는 바이옵시하라고 다 비뇨기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PSA를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그 정동석 선생님께서 볼륨을 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20mm 이상인 경우를 전립선 비대증을 평가할 수 있고요. 트랜스 앱도미날 프로스테틱 소노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는 트랜지셔널 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볼륨을 구하는 거 이제 횡단과 종단에서 3개를 곱해서 0.5를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초음파에는 볼륨 기능이 있어가지고 0.5를 굳이 곱하지 않고도 볼륨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20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럴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요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PSA를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